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해방정부,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인가, 이 이슈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여러 방송국에서 이것을 취급을 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1일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고향 안동에 가서 대한민국이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는가,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를 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그 김원홍 광보 회장이 그 얼마 전에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해서 많은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이렇게 왜곡된 역사관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건 참 충격적입니다. 남북 분단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남북한 분단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사령관 명령에 따라 남쪽은 미국이, 그리고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군정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리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1946년 3월 20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이걸 또 다시 확인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 측 대표로는 아놀드 소장이 나왔고 소련 측 대표로는 스티코프 중장이 나왔습니다. 이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측은 이제 친탁통치 문제가 나왔는데 결결이 반대를 했고, 북한은 신탁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르게 이렇게 의견을 주장을 해서 결국은 완전히 갈라서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 점령군은 소련이 해방군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945년 8월 달에 전쟁이 끝나면서 소련군의 주력이 소만 국경을 돌파해서 일본 관동군의 위수지역인 조선 북부를 기습적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웅기, 나남, 이것을 소련 육군이 점령을 했는데, 당시에 소련의 25군, 그러니까 이 25군이라는 것은 그 연해주의 군광구에 소속되어 있는 25군인데, 이것이 그 북한을 점령하는 점령군으로서 또 나중에는 여기서 북한을 모두 통치하는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25군이 북한에 들어와서 이 해방군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자신들이 해방군이라고 선전했지만은 실제는 양문에 대한 무차별 약탈과 분여자 강간이 일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지은 발전소, 공장 등 산업시설을 해체해서 소련으로 반출하고 쌀 등 식량도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군은 북한 시민들의 저항도 잔인하게 분쇄를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시베리아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은 이러한 일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소련 산업시설 반출에 협력하기도 했는데, 스탈린에 의해서 소련의 대리인으로 발탁된 인물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련 군정에 반대해서 당시에 신의주 학생 의교 사건이 발생했는데,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공학교에서 육개교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반속 반김일성 구호와 함께 공산당 타도 데모가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련군은 기총사격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학생이 24명이나
죽었고 체포자는 1000여 명에 달았습니다. 이후 소련 군정의 검거 성품이 계속 일어났고 학생 조직은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다 이게 기록도 남아 있는데 소련이 해방군이다? 이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당시에 북한을 지배했던 연해주 군광구 사령관 메레추코프가 원수이고 그 밑에 군사위원인 스리코프 상장이 사실상의 북한을 지배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장교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특히 그 모스크바의 대북 정책 결정을 25군 사령부에다가 하달하고 이것을 또 시행한 결과를 소련 수뇌부에다가 보고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스탈린, 모로도프, 주다노프 등 모스크바 최고 정책 결정과 그 직접적인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그 소련 공산당 당시 2인자인 주다노프의 이 사람은 사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래요. 스티코프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 측 단장도 거쳤고 북한 정권이 1948년 정권이 수립하고 난 초대 북한 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초창기에 일련의 파업 투쟁과 남로당 결성, 김일성과의 정책 문제 협의 등 해방 정국에서 한반도 정치 상황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7년 1월 이후에도 정치부 부사령관을 맡아서 이전의 역할을 고스란히 그대로 수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기는 우리에겐 소중한 역사적인 사료가 됩니다. 이 당시에 저는 여러 가지 그 관여했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당시 내영성 차관했던 강상호, 문화성 부상이었던 정상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동구가 해방이 된 그 시기에 이분들이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반김일성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 말씀이 소련은 그 당시에 소련 말을 하는 교포, 맞아요, 소련 사람들이죠. 이 소련의 한인 교포들을 소련 군정을 하는데 상당히 활용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진, 2진, 3진, 4진, 5진으로 나눠서 북한으로 들어와서 북한의 모든 정치에 관여를 했다고 그래요. 약 뭐 13개 부처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뭐 장관, 상이죠, 상. 상은 북한이고 부는 바로 이 소련 측이 다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초창기에 이용했던 바로 소련파가 이들이 중심입니다. 이들 소련파들은 북한을 통치하는데 초창기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죠. 당시에 그 유명한 말하자면 북한의 뭐 사법, 그 다음에 뭐 헌법 이런 데 관여한 허가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50년대 초에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습니다. 김일성은 무자비하게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부 숙청을 해버리는 악한 중에 악한이 이 사람입니다. 특히 1946년 1월달에 소련 점령군 정치사령관이 노마나코 서장은 북한 5도 행정국 위원장인 조만식 선생, 민족 지도자이죠. 이분을 불러가지고 신탕 통지에 찬성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는데 조만식 선생은 여기에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바로 감옥으로 가가지고 6.25 사변 직전에 살해당했다고 그래요. 이 소련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게 어떻게 소련이 해방군입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우리 아놀드 소장이 군정을 했고 하지 중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총사령관으로서. 근데 그 미군은 당시 24군인데 이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주로 이제 우파 정보가 잘 되도록 도움을 주고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3년 동안은 뭐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우파 사람들을 뭐 죽이거나 무슨 신의주 학생 의견 모양으로 무슨 발표를 해서 뭐 했다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아놀드 군정장관은 좌익이 주도하는 인민공화국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46년 국방경비대를 발족시키기도 했고 2월 달엔 정당 등록법을 제정했고 또 3월 달에는 중앙집권화를 구체화했고 4월 달에는 좌익성인 인민보 자유신문 현대일보 등을 폐간 처분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이 박헌영이가 뒤에서 백조종을 해가지고 엄청난 위패를 발행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 박헌영, 이주화, 이강국 체포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박헌영이 이북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북에서 결국은 김일성이한테 살해당하죠. 그리고 1947년 8월 민족주의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 조선노동자 전국평의회 중앙위 상소도 폐쇄했어요. 좌익계열 1000여 명 또 검거도 했고 49년 5월 달에는 50선거에 대비해서 미군의 여러가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경계령도 취하고 그리고 군정장관 고문관에 당시 김성수 선생을 갖다가 임명시켜가지고 한국인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치가 안정될 때까지 역할을 하는 인물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미국이 말이야 미국하고 일본을 그 당시에 이거를 청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 친일 이게 남아있다 이런 식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미국의 도움과 그게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현재 김정은이 밑에 가지고 수령님 장군님 이래가지고 새끼 밥이나 먹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다 관과하고 이따위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답게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홍일식 총장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양반들 말이야 이렇게 자꾸 무슨 우리가 친일 친미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 건국의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말아야 할 이런 정권이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양반은 육당 최남선 선생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최남선 선생도 지금 친일주의자고 그 다음에 김성수도 친일주의자라고 그러면서 친일사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주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 당시에 공부를 한 지식인들은 당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가서 멀기도 하고 또 우리하고 그 당시만 해도 역할을 할 수 없었죠. 미국이 문화적으로는 먼 나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지식인들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완용이나 무슨 송병준이 뭐냐고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지식들을 우리 한국에다가 전달하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기초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박사는 드물게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건물에다 50년대에 건물에다가 표를 붙인 게 방공방일입니다. 뭡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일본에 우리의 침투를 막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친일주의자니 뭐니 이렇게 매도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우리나라에서 배척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해방 후 우리가 3년 지나면서 그때 북한은 또 일본의 여러 가지 두고 간 물건 이거를 김일성은 잘 이용을 했어요. 중국 정주의 세계사단을 모택동 군대를 돕기 위해서 파견했었죠.
이 사람들한테 6.25 전쟁이 나서 이게 북한으로 들어와서 이게 북한의 주력군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 상당히 그 북한에 남겨간 일제 여러 가지 소총이나 포함, 그 다음에 병기공장 이거를 이용했고, 특히 모택동이가 만주에서 국공합작에서 싸울 때 김일성이는 일제, 그러니까 일본 이름으로 만든 소총 10만 정을 모택동한테 제공하는 등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럼 과연 김일성은 친일이 아니고 남쪽은 친일입니까? 이승만 박사야말로 정말 대일적인, 너무 지나쳤습니다, 이 양반은. 그리고 또 해방정국에서 재헌국회 그 국회의장이 그 당시 이승만 했다가 신익희 선생이 그 국회의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신익희 선생이 다 우리가 그 임시정부의 중요 요인들 아닙니까? 또 특히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이라든지, 행정부는 이승만 박사, 이분들이 친일주의자입니까? 이러한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그 좌익 역사관의 뿌리를 아주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길사가 펴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이런 책이 있죠. 이 책이 총 6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4권에 수록된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이런 문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최장집, 좌파학자는 최장집, 정혜구가 공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최장집 이름은 최근에 빠져고 정혜구만 단독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정혜구가 누굽니까? 이 사람 성공회 교수로서 순전히 이 사람도 그 좌파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정원에 그 원서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바로 이런 그 좌파적인 사람, 그런 사람의 글씨자 어깨동무체를 거기다가 새기고 말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도 저기 아닙니까? 성공회대 교수였지 않습니까? 정혜구라는 사람 그 점령군본장으로 국정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전부 다 적폐청산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직원들 180명이나 전부 잡아 넣어가지고 무슨 댓글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메인 서버를 다 가져가가지고 법원에다 공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역사를 노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그 지도부에서 이런 사람들은 좀 배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 매판 자본가로 자꾸 우리 상당히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본에서 발전적으로 우리가 배워와야죠.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본권을 들여다가 우리화해가지고 오늘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서 해방정국에 무슨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 이러한 시각은 제발 거두어주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